안녕하십니까, 금송입니다. 라이딩에 대한 규칙을 우리 밴드 회원님들께 좀 안내도 할 겸 겸사겸사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봅니다. 자,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백일 주행이 있죠. 이게 원칙적으로 백일 주행이 금지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위험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또 다른 라이더들이 또 우리를 추월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공도상에서는 차량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추월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같이 번개나 뭐 전기 라이딩을 하든 라이딩 중에 백렬 주행을 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이걸 지켜가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옆에 동료가 다치는 것도 마음이 아픈 거고, 그죠? 정말 백일 주행이 필요한 사항은 뭐 간혹 그런 게 있겠죠. 공도에 앞뒤로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다 보여, 안전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잠시 뭔가 의견을 나눈다든지 하면서 잠깐의 뭐 백일 주행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끝났으면 반드시 이제 다시 일렬 주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행차로에 대한 안전거리를 지키라는 건데, 우리끼리 이렇게 라이딩을 기획해서 탈 때에는 어느 정도의 서로의 스타일을 아니까 뭐 안전거리를, 나름의 안전거리를 지키겠죠. 그렇지만 또 자전거 도로 같은 데 가면 또 다른 라이더 분들도 계시고, 나랑 성향도 다르고, 이분이 앞에 갑자기 정지를 할지 어떻게 뭐 좌회전을 할지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자전거 한 대 이상 정도의 거리는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모르는 사람 뒤에 붙어서 이렇게 피 빨고 가시면 아주 민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차로에서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주행차로라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니까 우측 통행을 하지만, 내가 가는 자전거 도로의 우측 라인 중에서도 가능하면 우측으로 붙어서 라이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뒤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추월해 갈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추월해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공도나 자전거 도로나 비슷하지만 너무 라인을 밟고 가지는 마십시오. 절대 자전거는 라인 쪽에 붙는 거 좋지만 라인에 붙어서 가는 건 안 좋아요. 라인 자체가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걸 또 공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반사광 같은 게 많이 돌출돼서 설치도 되어 있죠, 그죠? 못 모르고 라인을 밟고 가다가 그런 돌출된 거에 부딪혀서 낙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라인에 붙되 라인하고 2, 30c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펑크도 예방이 되고,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뒤의 안전거리, 좌우의 안전거리, 그 다음 주행차로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추월에 대한 방법인데요. 보통 추월은 좌측으로 추월합니다. 우리 자전거 라이더 분들께서는 이쪽에 안내 표시 있듯이 좌측으로 추월하는데,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확인해야 돼요. 나만 추월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빠르게 추월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도에서는 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추월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추월을 시도하는지, 아니면 추월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를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야 됩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다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같이 라이딩을 하는 중이면 반드시 내가 이 앞에 사람을 추월하겠다라는 수신호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 앞 사람에게 신호를 줘야겠죠. 추월해 갈 거라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든지 벨을 울린다든지 해서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제스처가 있으면 그때 이제 추월을 시도해서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해서 추월을 하고, 당연히 추월할 때는 앞에 가시는 분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되겠죠. 빠르게 추월하고 추월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주면 이제 매너까지 좋겠죠. 이제 그런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혹시나 뭐 여러 명이서 이 한 분을 추월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선두에 계신 분이 반드시 지나갈게요 얘기하면서 이 팩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추월할게요. 만약에 3명이서 같이 라이딩을 중이면 추월할게요. 3명입니다. 3명 추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이분이 한 대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3명이구나 이거 인지하고 계시면 그만큼 더 안전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추월을 할 수 있겠죠. 앞에 리드로 서시는 분이 이런 수신호와 이런 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뭐 팩라이딩인데 저희가 팩라이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정말 약속된 팩라이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거리 지키고 타시는 게 우선적이지만 이제 로드로서 어느 정도의 속도에 이제 3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팩라이딩이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팩이 붙어지게 되거든요. 편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그런 팩라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말뚝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선두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항속을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팩라이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두 교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선두 교체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부류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쾌적한 도로에서 주변에 이제 공도라도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쾌적한 도로. 우리만 거의 전세 내다시피 달리는 이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서 팩라이딩을 이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선두 교체를 위해서 선두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방식은 자, 선두로 가고 있던 사람이 좌측으로 빠지고 그 뒤를 따르는 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빠진 이제 선두는 이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팩 뒤로 붙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런 방식의 그 선두 교체 방식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선두에 있는 리드가 앞뒤 상황을 확인하고 좌측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쾌적한 도로라고 이야기한 거는 앞뒤 상황이 쾌적하니까 굳이 위험하게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뒤에 이렇게 보여주지만 복잡한 도로에서의 또 요구하는 또 방식도 있고 한데 이거는 쾌적한 도로니까 쾌적한 도로에서는 선두에 있는 리드가 좌측으로 빠지고 뒤에 따라오는 이제 팩이죠. 팩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가면 됩니다. 가고 대신에 절대로 가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선두가 빠졌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더 빠른 가속을 하면 안 되고 이 팩이 유지해 왔던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리더는 빠져서 약간의 이제 힘이 딸렸으니까 감속을 하면서 팩 후미까지 빠질 때까지 이 항속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유지해 주고 자연스럽게 팩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또 이 팩이 만드는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내서 가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쾌적한 도로에서 차량 통행도 없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직선 구간대에 가급적이면 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소 복잡한 도로에서의 이제 선두 교체입니다. 자, 이 경우는 선두는 일단 그대로 달립니다. 선두가 달리고 대신에 수신호를 이제 좌측으로 선두 교체를 해달라는 수신호를 보내겠죠. 수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뒤에서 팩으로 따라오던 이제 일행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사실상 추월해 가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뭐냐면 앞에 리더는 이미 이제 지쳤고 그래서 수신호를 넣고 이제 좀 속도를 낮추겠죠. 그럼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이제 리더가 다음 이제 교체 받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전후 사정을 살피는 거는 추월해 가는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추월해 가는 사람이 보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똑같은 항속을 가지고 추월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 리더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추월할 수가 있어요. 자, 앞뒤 확인을 하면서 가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앞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존 팩을 유지하면서 앞뒤 확인을 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또 그 기존 그 팩의 이제 리드를 똑같이 추월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월해가는 거거든요. 동시에 전후 사정을 살피고 동시에 갈 수도 있겠죠. 동시에 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팩의 리드를 추월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도에서 뭐 차량 흐름도 좀 있고 조금 짧게 이렇게 팩을 변경해 가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회원분들께서도 이 부분들은 꼭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따로 공지도 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 수신호죠. 이게 좌회전에 대한 방법, 우회전의 방법, 정지에 대한 수신호, 그다음 뭐 홀이나 턱 이런 거에 대한 수신호, 자 선두 교체에 대한 수신호, 자 서행에 대한 수신호, 자 추월할 때의 수신호입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규칙이니까 이 수신호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